안녕하세요, 아토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인 마신 아톰 이준혁입니다. 네, 여긴 지금 어디죠? 부르고뉴의 꼬지엠바 와이너리 루드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 뒤에 보이시는 분들이 누님 분들이신데 우리 네. 꼬지 형과 네, 재화 누님이십니다. 한번 만나러 뵈러 갈까요? 가보시죠. 뽕수 꼬망 딸레봉마다. 제가 여기 처음 온 게 2010년이거든요. 그게 지금 한 16년 됐는데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와이너리가 천국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선생님, 여기가 2014년에 만들어진 셀러고 원래는 저쪽에 아주 작은 셀러만 있었어요. 근데 대표님이 열심히 하시고 루동원이 잘 팔리면서 여기도 짓고 이제 저쪽 안에 셀러도 짓게 된 거죠. 선생님, 제일 오래된 빈티지가 지금 몇 년이세요? 2001년인가? 2001년 꼭동 2001년 것동. 네. 따주시나요? 하는 거 봐서.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는 2020년에 사가지고 어떻게 샀냐면 바로 이웃이었어요. 보시면 벽이 이 사이즈로 우리 집과 옆집이 붙어져 있었어요. 그 여기 지하는 그 네고시앙 와인을 숙성시키고 그다음 위 1층에 이제 도면 와인. 왜냐하면 여기가 법적으로 같은 공간에 도면 네고시앙을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Donc, on va déguster en fait, c'est le millésime 2024. 24 빈티지 몇 개 없습니다. 한두 개 테이스팅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매종 먼저 테스팅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양 얼마나 줄어드셨어요? 2023에 비해서? 23에 비해서 네. 많이 줄었죠. 부르고뉴 아리고 때, 부르고뉴 비에비니아, 그 다음에 꽃도 부르기뇨 화이트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뭐 토탈 한 80% 레드는 못했고 잃었고, 화이트는 막산의 불랑이 좀 잘 돼가지고 걔가 제일 효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만 갔어요, 포도밭에. 다른 데 가면 너무 속상하고 거기 가서 위로받고 2024년 그랬었습니다. 지브리 도매는 좀 어떠셨습니까? 거기도 보통 우리가 한 3통, 그러니까 오코쿠베 한 통, 2통 할 수 있고, 브루넬도 한 통 반 2통, 2023년 2통 했는데 2개 합쳐서 한 통 반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정말로 자연하고 싸웠는데 8월달 되니까 몸이 피곤하더라고. 되게 좋다. 픽상 포미크리. 이제 저희가 그 포도 수확은 직접 우리가 다 하고 그래서 포도를 선별을 포도밭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들고 와서 집에서 또 선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물질 제거하고 깨끗한 포도만 이제 보고 직접 양조통에 포도송이째 담기도 하고 또 선별해가지고 줄기 제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2번 선별합니다. 이건 줄기 몇 프로 정도 넣으신 거예요? 24 빈티지는 줄기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거의 안 써요. 그래도 한 20-30% 정도. 굉장히 딜리케이트하고 하늘하늘하고 사실 이번에 와서 뭐 대표님하고 여기저기 와이너리를 다니면서 2024년 빈티지를 굉장히 많이 테스팅했고 그다음에 뭐 2023 빈티지를 바틀링된 걸 테스팅했는데 2024가 수확량은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사실 컨트롤을 잘한 집은 아주 뛰어난 와인들을 만들었고 굉장히 딜리케이트하고 섬세하고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 이거 저 선생님 처음 만났을 뭐 2005년 뭐 이럴 때 예전에 마시던 뭐 2002년 버건디나 그런 스타일의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헤비하지 않고 굉장히 우아하고 섬세한 스타일의 와인입니다. 꼬지가 자기는 와인을 만들 때 잔을 부르는 와인, 그러니까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 마시고 싶은 그런 와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 시킬 때도 저온 침전 이런 거를 오래 시키지 않고 따가지고 하루 정도 에어컨 있는 양조장에 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선별 때에 선별하고 해서 알코올 발효할 때 SO2 안 넣고 그냥 놔두면 저절로 알코올 발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온 침전 이런 거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뭐 대표님 한번 뭐 메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은 앙리자이에가 사실은 저온 침용을 그렇죠.
널리 알리게 돼서 그쵸. 그때는 사실은 알코올 볼륨이 뭐 11도, 10.5도 이 그렇죠. 정도 나왔으니까 설탕 그쵸. 넣으면서 굉장히 뭐 펌핑 오버를 많이 하고 색소를 색소를 추출하기 많이 위해서. 추출을 했는데 그렇지. 지금 이제 알코올 볼륨도 필요가 올라가고 굉장히 껍질도 두꺼워지고 두껍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정원 침용을 많이 할 안 하는 필요가 없죠. 거죠. 그렇죠. 원래 그런 식으로 만들던 집들은 지금도 그렇게 만들면 굉장히 좀 진하게 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분들은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양조를 저온 침도 시키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해오던 습관대로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다시 학교에서 배우면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와인의 스타일을 이제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 그렇게 좀 라이트하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양조해야 된다. 이런 걸 배우니까 그 젊은 친구들은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죠. 이 포도도 저희가 직접 가서 수확하는데 포도나무들이 한 98살 정도 된 그런 심겨진 게 그런 거고, 물론 뭐 그러니까 일하다가 기계에 걸려서 이렇게 뽑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린 묘목도 심어진 것도 있고 그렇지만 대체로 이제 좀 오래된 나무들입니다. 거의 100년 된 거죠? 그렇죠, 거의. 그러면 오래된 나무에서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뭐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뿌리가 좀 더 깊게 있기 때문에 너무 추위라든지 너무 더운 그런 거에 민감하지 않고 포도가 많이 달리지 않기 때문에 밸런스 좋은 포도가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BAB냐 이렇게 많이 붙이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냥 농부들의 마음, 거의 내가 뭐 한 30살 된 나무를 BAB냐라고 붙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100년 정도 되면 이제 트레비빈. 트레비빈으로 하니까. 네, 그렇게 오랫동안 나무를 보관을 관리를 하려면 정말 농부들이 가지치기도 아주 세심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요즘은 가지치기를 옛날에는 꾹송, 바게트 이렇게 2개만 남겼는데 지금은 꾹송 2개를 이렇게 남기면서 그 물 흐름이 2곳 방향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한쪽이 죽더라도 한쪽이 또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지치기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좀 많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비오디나미를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선생님도 뭐 루트 해존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긴 한데 비오디나미를 하면 대부분의 생산자들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10년 정도만 비오로 포도를 가꿔도 이제 뭐 30년이나 40년 정도 된 농축밀을 내고 포도가 훨씬 더 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신선하다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Différence de bio et biodynamie, c'est l'idée. 이제 그 포도의 퀄리티는 뭐 우리는 비오로 3년만 해도 그 3년 만에 생산된 포도가 ኳ리티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던데, 근데 비오디나미는 사람을 우리가 그 병이 들어서 약을 먹고 바로 낫는 것보다 차를 끓여 가지고 그런 것들 주는 것들이 그러니까 면역력을 가지게, 토양 자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죠. 토양 건강하고 포도나무 자체가 면역력을 갖게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비오디나미도 하면서 또 포도 이파리가 더 많이 달리게 마담 르루아처럼 그렇게 옷발리사질 하는 집이 점점 늘어나고, 그렇게 해보니까 옷발리사질 해보니까 포도가 과잉 생산이 안 되고 적절한 이제 양이 달리면서 포도 송이가 작아지고, 그래서 빨리 익고 포도 품질 자체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바람이 이제 잘 들어와서 건조되는 건 좋지만 사실 대신 단점이라면 포도밭에서 일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된다는 오팔리서주 같은 게, 그리고 병충해에 좀 취약한 점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병충해 취약하다. 그게 이제 해보니까 사실은 병충해는 포도 주변에 10cm, 뭐 20cm 그 부근에만 안 생기면
충분히 우리가 좋은 포도는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윗부분에 밀디오가 생겼다. 그러면 그냥 크게 문제는 없는 거예요. Tous les 에너지 énergies 기반 voilà, 항상. exactement. 그러니까 Donc, c'est pour la 우리가 concentration. 이제 그 70년대 그 60년대 70년대 포도 생산량을 많이 해야 될 때 그때의 농법을 학교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때는 이제 웃자람을 잘라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위에 자라는 것들이 갈 영양분이 포도에 간다. 다 가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포도 이제 굵은 포도, 큰 포도를 만들 것인가 그런 관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포도 자체가 어쩌면 좀 더 퀄리티가 좋을까 그런 거에 또 중점을 두니까 물론 포도 자체가 너무 크면 이제 서로 이게 붙어가지고 썩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파리를 제거하고 막 해서 이제 바람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지만 요즘에는 너무 또 햇빛이 강하니까 타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옛날 방식도 하면서 요즘에 또 이제 그런 혹서나 이런 것들이 대비해서 포도 농사를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지는 않다. 간단. Ensuite, c'est du blé chambertin.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생산한 포도는 아니지만 이제 그 포도의 퀄리티를 보고 이제 어떻게 양조를 해야 되겠다 이제 결정을 하고 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애착은 도면 와인을 가지만은 그에 못지않은 퀄리티를 네고시앙 와인도 좀 비슷한 뉘앙스가 좀 납니다. 제가 처음 온 게 여기 2009년이니까 지금 이제 16년째. 2024 빈티지를 테스팅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테스팅한 루드봉 중에서는 가장 우아한 빈티지가 아닐까 싶네요. 선생님 거 되게 맛있게 마신 빈티지가 이제 꼬지앤박 처음 시작할 때 2012년 굉장히 좋았었고 15는 집중도는 뭐 그치, 엄청나게 그치. 있었고 그 다음에 저는 의외로 17년 되게 맞아, 좋았었고 예, 선생님 거. 그 다음에 의외로 저 맛있게 진짜 맛있게 먹은 건 최근에는 22년. 22년. 와, 이래 22년 안되메요. 알리고떼. 이거는 르루아의 환생이다. 이런 느낌? 일레디 드미방도 아리고떼 때 트레봉.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저기서 사서 많이 먹고 이제 하니까 루드봉 와인들을. 근데 진짜 뭐 점점점 와인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우아하고 섬세한 스타일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일레디 그 캐릭터 그두방 불리정 불 엘레가 방. 모카시카라. 옛날부터. 옛날부터 클래식했다. 와타시미타. 나처럼. 좋아해. 코지상하고 박 대표님을 처음 만난 게 2006년이죠. 2006년에 대구에서 처음 뵀었어요. 2006년 대구에서 뵀으니까 지금 올해 진짜 거의 한 20년 됐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코지상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시고 박재하 대표님은 사실 갱상도라서 저하고 처음에 이야기할 때 다른 분들이 싸운 줄 알았어요. 우리 강호준 대표님도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으세요 막 그랬었고 근데 사실은 그 경상도만에 통하는 게 좀 있어서 두 분 다 되게 따뜻한 분이시고 재미난 게 이제 코지가 연하예요 대표님보다. 네, 두 분 나이 차이가 꽤 있습니다. 무슨 소리? 정신적 연령이. 맛있다. 이제 올라갈까요? Quoi Oui, c'est ça. Et puis après, c'est au niveau. Ok. Du blé chambertin. 주브레 샹베레 땅이었답니다. 방금 주브레 예, 테스팅했었는데 또 예전에는 그냥 주브리도 있었고 주브리 비오도 있었고 그렇게 그렇죠, 나누셨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이것도 근데 그렇게- 24년은 네. 비오를 구할 수가 없었어. 포도를. 그건 뭐- 2024년은 농약 좀 치셨다 이거예요? 아니 우리는 농약 우리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놔주세요. 비오를 많이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 만큼 진짜 힘든 빈티지였어요. 이거는 샤금 샹베르타. 괜찮습니까? 맛있어요. 트레봉.
기미도 와. 감사합니다. 기미도 와. 위에 대표님 올라가시면 예, 위에 가시죠. 암포라. 꼬리 사세 스코어를 아니 대표님 요거 왜 사용했는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꼬지 안쪽으로 좀, 네. Pourquoi on utilise le jar amphora comme ça? Beaucoup moins de contact avec l'air. 그러니까 이 앙포라 이걸 옹기라고 합시다. 옹기하고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를 비교를 했을 때 알코올 발효라든지 나중에 이제 숙성을 시키면 옹기는 이제 그래도 미세한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와인이 좀 복합미를 만드는데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는 전혀 산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좀 복합미가 좀 덜하다. 그리고 이제 오크에 비해서는 훨씬 또 신선한 느낌과 퓨어하고 그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나중에 이제 이것만 또 하면은 본인은 온기에서만 숙성시키는 것보다는 오크 통에 숙성시킨 거하고 섞어서 병입을 하는 게 좀 더 화이트 와인의 퓨어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최근에는 이제 뭐 이런 암포라 숙성도 하고 그치. 오크하고 섞어서 사용을 그쵸. 하기도 하고 뭐 이걸 단독으로 쓰는 집도 예. 있고 그다음에 최근 또 아르낭프가 유행시킨 이제 와인 글로브. 대표님은 와인 글로브 어떻게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와인 글로브 디펑스코와 J'ai pas beaucoup d'expérience, donc je connais pas tellement. 유리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이제 이 옹기의 그 흙의 그 재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완전 우리가 도자기 흙 같이 아주 부드러운 그런 흙으로 빚으면 산소 구멍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크로 옥시데이션 다시용이 조금 덜 일어나고 근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입자가 굵기 때문에 산소 호흡이 되고 여러 이제 생산자들 여기 동료들 거를 테이스팅 해봤을 때 자기가 느낀 것 중에서 좀 제일 괜찮다 하는 거를 남의 그 카피해서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배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이제 대표님하고도 잘 아시지만 사바 같은 경우에는 반은 오크, 반은 이제 와인 글로브를 사용을 하고 사실 재미난 게 에이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반은 오크, 반은 또 저기 짤을 쓰고 또 반대로 샤를라 쇼 같은 경우에는 100% 이제 이런 암포라를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맞아. 취향 차이가 좀 있는 맞아. 것 같긴 예, 예. 한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든 근데 스타일대로. 보노만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Mais je pense que c'est un peu à la mode. En fait. 우리가 아는 생산자 중에 샤클라시보다 훨씬 좀 일찍 이제 앙포라만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앙포라만은 좀 뭔가 빈약하다 그렇게 해서 다시 오크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자기 스타일이고 자기가 맞는 그걸로 하는 거니까. 옛날에 비해서 포도가 가지고 있는 그 구성 성분이 다양하니까 맛도 더 진하고 그 산미가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신선한 느낌을 더 살리겠다. 그래서 포도 수확도 일찍 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니까 어떠한 그 와인의 밸런스를 잘 조절하기 위한 방편이지 이게 와인의 퀄리티를 결정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써보고 이렇게 해서 섞으면 더 좋다. 뭐 아니면 이것만 나는 퓨어한만 할 거야. 막 그렇게 생산자의 자기 철학이고 자기가 선호하는 그 맛을 얻기 위한 그런 도구죠. 뭐. 오케이, 갑시다.